마리사 레이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걸레를 받았다. 젊은 병사들이 그녀 뒤에서 웃음을 터뜨릴 때 아무도 왜 29세 여성이 이 지역에서 가장 혹독한 훈련 기지인 포트 엘리아스에서 청소부로 지원했는지 묻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낡은 티셔츠에 헝클어진 머리, 굳은 살이 박힌 손을 가진 여자를 보았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가 테이블을 닦다가 실수로 소매를 걷었을 때 한 상사가 그녀의 윗팔을 감싸고 있는 검은 뱀 문신을 보고 얼어붙었다. 기지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방금 모피를 전직 바이퍼 에코 대위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까지였다. 공식 기록에서 삭제된 부대였다. 물류 담당관인 헨슬리 대위는 얼굴에 붙은 듯한 비웃음을 가진 호리호리한 남자였다. 그는 마리사에게 농담처럼 걸레를 던지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내 왕좌야, 전사야. 그는 말하며 주변의 신병들이 킥킥거리며 웃는 것을 보며 몸을 뒤로 기울였다. 그들은 신병들이 마치 이미 그곳을 소유한 것처럼 걸어다니는 기숙사 복도에 있었다. 마리사는 걸레를 잡고 손잡이를 감싸주었지만 얼굴은 무표정했다. 그녀는 헨슬리나 신병들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표백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겨우 19살에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웃음을 가진 삭발한 아이가 그녀가 막 청소한 젖은 자국을 지나갔다. 어이쿠, 그는 친구들에게 윙크하며 말했다. 청소부가 있는 줄 몰랐네. 웃음소리가 크게 터져나와 복도를 울렸다. 마리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방에 혼자 있는 것처럼 꾸준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아이의 시선을 잠깐 잡았다. 그의 웃음이 약간 흔들리며 눈에 띄었고 그는 고개를 돌렸다. 이른 아침, 기지가 아직 조용할 때 마리사는 무거운 청소용품 카트를 끌고 훈련장을 지나갔다. 새벽 햇살이 공기 중 먼지를 비추었고 그녀의 부츠는 이슬에 젖은 잔디에 희미한 발자국을 남겼다. 일찍 훈련을 위해 나온 신병 그룹이 그녀를 관중석에서 보았다. 그들 중 하나인 루이즈는 큰 웃음소리와 모두를 제치고 말하는 습관을 가진 호리호리한 남자였다. 이봐, 청소부, 길을 잃었어. 쓰레기통은 저쪽이야. 그의 친구들이 그녀의 느리고 신중한 카트 밀기를 흉내내며 웃었다. 마리사는 카트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얼굴은 읽을 수 없었다. 루이즈는 뛰어내려 더 가까이 다가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뭐야, 대답하기 너무 잘났어? 아니면 그냥 느린 거야? 그녀는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화난 것이 아니라 그를 재는 듯한 차분함이었다.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그녀는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루이즈는 얼어붙었고 그의 웃음은 목구멍에서 사라졌다.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지켜보며 마리사가 카트를 밀고 나아가는 것을 보았다. 포트 엘리아스는 단순한 기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병들이 무언가가 되거나 부러지며 시도하는 시험장이었다. 국가의 먼 구석에 자리 잡고 콘크리트와 철조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맞지 않는 사람을 삼켜버리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 마리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회색 티셔츠는 너무 많이 세탁되어 헐렁했고 그녀의 작업 바지는 헐렁하고 오래된 기름 얼룩이 묻어 있었다. 화장도 귀걸이도 없고 단지 어깨에 떨어지는 검은 머리카락이 때때로 청소할 때 귀 뒤로 넘겨졌다. 신병들에게 그녀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그들의 세계에 들어온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 또 다른 신병, 금 목걸이를 하고 목소리가 큰 딜런이라는 키 큰 남자가 그녀의 깨끗한 바닥에 구겨진 소다캔을 발로 찼다. 가자, 마마모프. 그는 외쳤고 그의 친구들은 마치 게임인 것처럼 환호했다. 마리사는 웅크려 앉아 캔을 집어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조심스럽게 매듭을 지으며 봉투 가장자리에 잠시 머물렀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천천히 일어서는 방식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잠깐만 느껴지니? 마리사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지만 부서지지 않는 방식. 그게 너에게 와닿는다면, 만약 네가 그렇게 무시당한 적이 있다면 지금 바로 핸드폰을 열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이 순간이 너에게 어떤 느낌인지 댓글을 남기고 구독해. 그녀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우리와 함께 나누는 작은 방법이야. 좋아, 계속 그녀와 함께 가자. 비웃음은 걸레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식당에서 한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는 신병 무리가 그들의 쟁반을 확인하는 쇼를 크게 벌였다. 그들 중 하나인 가짜 남부 억양과 주목받고 싶어하는 표정을 가진 카터라는 땅딸막한 아이가 외쳤다. 이봐, 청소부 아가씨, 내 숟가락에 얼룩이 남았어. 그의 친구들은 테이블을 두드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마리사는 방 건너편에서 카운터를 닦고 있었고 그녀의 걸레는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느리고 고른 원을 그렸다. 카터는 목소리를 높였다. 너 내 숟가락 닦기에 너무 잘났어? 아니면 그냥 귀먹 먹었어? 웃음은 퍼져 다른 테이블의 병사들까지 끌어들였고 그들의 눈은 재미로 반짝였다. 여성 장교인 보스 중위는 날카로운 각도와 잘 닦인 부츠를 가진 사람이었고 친구에게 그녀는 노숙자 쉼터에 가던 길에 길을 잃은 것 같아 라고 속삭였다. 마리사의 손은 잠시 카운터에서 멈춰갔고 그녀의 손가락은 약간 말려 들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 닦았다. 보스의 친구는 킥킥거렸지만 마리사가 고개를 약간 돌리자 보스는 쟁반을 내려다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저녁 마리사가 장교 라운지의 창문을 닫고 있을 때 몇몇 중이들이 가까이 모여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 중 하나인 피어스 중위는 매끄럽게 넘긴 머리와 자동차보다 비싼 시계를 가진 잘난 체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가 막 청소를 끝낸 바닥에 종이컵을 던져놓았다. 어이쿠, 내 실수. 그는 무고한 척하며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지켜보며 킥킥거렸다. 마리사는 몸을 숙여 컵을 집어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피어스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청소부 치고는 너무 조용한데?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그녀는 걸레를 손에 쥔 채로 일어섰다. 화난 것도 아니고 방어적인 것도 아니었다. 그냥 차분했다. 더러운 건 내가 닦아. 그녀는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피어스의 비웃음은 흔들렸고 그는 갑자기 그의 커피에 관심을 가지며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다. 다른 중위들은 서로 눈길을 교환하며 웃음이 사라졌다. 마리사가 창문을 닦는 동안 그녀의 반사가 유리 위에 선명하게 비쳤다. 신병들만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었다. 장교들도 그녀를 깎아내리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정기적인 기숙사 점검 중 항상 찡그린 표정과 무기처럼 다루는 클립보드를 가진 크레인 소령이 복도를 쓸고 있는 마리사 앞에 멈췄다. 너 때문에 우리가 늦어지고 있어. 그는 그녀가 벽에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쏘아붙였다. 여기는 군사기지야. 자선단체가 아니라고. 더 빨리 움직이거나 나가. 마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 소령님. 그녀는 빗자루를 손에 쥐고 낡아빠진 소를 가진 채 옆으로 비켰다. 크레인은 그녀의 침착함에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닫고는 쿵쿵거리는 발소리를 내며 떠났다. 그녀 뒤에서 두 신병이 속삭였다. 그녀는 갈 곳이 없는 것 같아. 슬프다. 마리사의 빗자루를 잡은 손이 그녀의 솜의 가장자리를 스치며 꽉 쥐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쓸었다. 빗자루가 바닥을 긁는 소리는 그들의 말에 대한 조용한 리듬처럼 들렸다. 늦은 밤 근무 중 마리사가 무기고의 휴게실에서 비품을 보충하고 있을 때 야간 훈련에서 갓 돌아온 신병 무리가 들어왔다. 그들 중 하나인 캐슬러는 이가 부러진 채로 방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종이 타월을 쌓고 있는 그녀를 보고 말했다. 이봐, 청소부, 이제 한여로도 이래? 그의 목소리는 피곤함과 허세로 흐트러져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의자에 퍼져 웃었다. 캐슬러는 그녀의 타월 더미에서 하나를 집어 공중으로 던지며 바닥에 떨어지게 했다. 그것 좀 치워줄래? 마리사는 그녀는 손을 스택 위에 올린 채 멈춰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화난 것이 아니라 그를 꿰뚫어보는 듯한 차분함이 있었다. 그녀는 수건을 집어 깔끔하게 접고 다시 스택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 피곤해 보여요.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캐슬러의 웃음은 목에 걸렸고 그의 친구들은 마리사가 다시 일로 돌아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방이 갑자기 그들의 소음으로 꽉 차는 듯했다. 그녀의 문신을 본 토레스 병장은 그걸 잊을 수 없었다. 그는 30대 중반의 다부진 체격에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세부 사항을 잡아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포트 엘리아스에 오래 있어 기지의 비밀을 다 안다고 생각했다.
마리사의 팔에 있는 검은 독사는 단순한 문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의도적이었다. 마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계의 서명처럼. 몇 년 전 기밀 브리핑에서 그는 바이퍼 에코에 대해 들었다. 그것은 사실보다는 소문에 가까운 작전 사일런트 쿼리 이후 삭제된 부대였다. 토레스는 어느 날 밤 그의 책상에 앉아 랩톱의 빛만이 방을 비추는 가운데 오래된 파일을 검색하며 마리사 레인을 찾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기록도, 흔적도. 하지만 사일런트 쿼리 보고서의 흐릿한 사진 속 프레임 가장자리에 있는 인물이 있었다. 얼굴은 흐릿했고 팔은 드러났으며 같은 문신, 같은 뱀이 있었다. 토레스는 뒤로 기대어 턱을 문질렀다. 설마,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더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마치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본 사람처럼 행동하는지. 어느 날 오후, 드문 여유 시간에 마리사는 기지 입구 홀의 유리 진열장을 닫고 있었다. 메달과 명판이 강한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다. 방문 중인 장교들, 모두 깔끔한 유니폼과 시끄러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지나갔다. 그들을 이끄는 위테커 대령은 큰 웃음소리와 모두를 압도하는 말버릇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마리사의 낡은 옷을 보고 멈춰 섰다. 거기 너. 그는 반 농담, 반 비웃음에 어조로 말했다. 잘못된 걸 닦고 있군. 네가 입고 있는 걸레가 더 필요해. 다른 장교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그들의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마리사는 계속해서 유리를 닦았고 그녀의 천은 일정한 홀을 그리며 움직였으며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위테커는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 위로 그림자를 들이웠다. 뭐야, 반박도 안 해? 그냥 닦고 삐질 거야? 그녀는 멈춰서 천을 내려놓고 그를 쳐다보았다. 유리는 진실을 보여주죠. 그녀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번 보세요. 위테커의 웃음은 사라졌고 그의 동료들은 웃음을 참았다. 마리사는 천을 집어 다시 유리를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 아래에서 유리가 빛났다. 날들은 계속 흘러갔고 잔인함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더 날카롭고 더 개인적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마리사는 훈련장을 가로질러 무거운 쓰레기통을 끌고 있었다. 자갈이 그녀의 부츠 아래서 바스락거렸다. 딜런이 이끄는 신병 그룹이 그녀의 발치에 빈 물병을 던지기 시작했다. 저거 주워, 청소부! 딜런은 외쳤고 그의 목소리는 훈련장을 가로질렀다. 그는 마른 체격에 뾰족한 팔꿈치와 필요 이상으로 큰 웃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항상 주목을 받으려 했다. 다른 사람들도 물병을 던지며 그들의 웃음이 뜨거운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마리사는 멈춰서 주위에 흩어진 쓰레기를 보고 쪼그리고 앉았다. 그녀는 하나씩 물병을 주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얼굴을 가렸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고 움츠리지 않았으며 그냥 그것들을 통에 모았다. 딜런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무언가를 이긴 듯이 웃었다. 사람들 뒤치다꺼리 하는데 익숙한가 보네. 안 그래, 청소부? 마리사는 일어나 바지를 털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은 차분하지만 날카로웠다. 네가 떨어뜨린 거야. 그녀는 부드럽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엔 네가 주워. 훈련장은 조용해졌다. 딜런의 웃음은 사라졌고 그는 무언가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갑자기 그들의 부츠에 관심을 보였다. 기지의 체육관에서 신병들이 늦은 저녁까지 훈련하는 곳에서 마리사는 특히 땀에 젖은 세션 후에 바닥을 닦고 있었다. 여전히 운동복을 입은 군인들이 무게렉 근처에 남아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크고 부주의했다. 그중 한 명, 머리를 밀고 힘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말론이라는 덩치 큰 사람이 그녀를 발견했다. 이봐, 청소부. 이제 대걸레를 들어? 진짜 무게를 들어볼래? 그는 아령을 집어 그녀의 발치에 떨어뜨렸고 그 소리는 체육관에 울려 퍼졌다. 다른 사람들은 웃으며 그를 부추겼다. 마리사는 대걸레를 멈추고 손을 손잡이에 올린 채 아령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대걸레를 옆에 두고 쪼그려 앉아 한 손으로 아령을 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부드럽고 통제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다시 렉에 올려놓고 얼굴은 무표정했다. 너무 가벼워. 그녀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말론의 턱은 떨어졌고 체육관은 조용해졌다. 유일한 소리는 그녀의 대걸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였다. 그녀는 다시 일로 돌아갔고 그들을 멍하니 바라보게 했다. 사격장에서 상황이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는 뜨거웠고 공기는 먼지와 총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마리사는 사격장 가장자리에서 사용된 탄피를 쓸고 있었다. 그때 가짜 태닝을 한 수다쟁이 카터가 소리쳤다. 이봐, 청소부, 한번 써볼래? 그의 친구들은 웃으며 서로 팔꿈치를 찔렀고 그녀가 총을 잘못 다룰 것을 상상하며 이미 웃고 있었다. 카터는 글록을 내밀며 넓고 조롱하는 미소를 지었다. 한번 보여줘. 마리사는 빗자루를 기둥에 기대어 두고 걸어갔다. 웃음소리는 그녀가 총을 잡을 때 더 커졌고 그녀의 손은 안정적이고 얼굴은 무표정했다. 아마도 카터의 아이디어로 누군가가 고무탄으로 장전해 놓았을 것이다. 그녀가 반동에 놀라기를 기대하며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글록을 들어 목표물을 조준하고 세 발을 쐈다. 모두 정중앙에 명중했다. 웃음은 사라졌다. 카터의 입은 벌어졌고 그의 손은 제스처를 멈췄다. 마리사는 총을 돌려주며 한 번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좋은 시도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거의 묻힐 정도로 조용했지만 펀치처럼 와닿았다. 그녀는 빗자루를 집어들고 걸어갔고 그들을 멍하니 바라보게 했다. 사격장 교관인 베넌 중위는 모든 것을 보았다. 그는 나이가 들었고 그 어느 누구도 찾지 못하는 곳에서 재능을 발견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날 밤 그는 사무실에 앉아 노트북으로 사격장 영상을 재생했다. 그는 프레임을 하나하나 느리게 돌렸고 그녀의 손목은 사격 직전에 비틀렸다. 역회전 반동 기술, 그가 한번 기밀 보고서에서만 읽어본 적이 있는 기술이었다. 바이퍼 에코 2.5빌. 한 명의 대원이 그 정확한 움직임을 사용했었다. 배너는 노트북을 닫고 마리사가 싱크대에서 비누 찌꺼기를 문지르고 있는 청소부실로 갔다. 그는 문틀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물었다. 어디서 그런 사격을 배웠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호기심이 있었다. 마리사는 고개를 들지 않고 그녀의 천을 작은 원을 그리며 계속 문질렀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곳에서 그녀는 말했다. 베넌의 턱은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잊지 않았다. 그는 걸어나갔고 그의 부츠는 타일 위에서 무겁게 울렸다. 그의 마음은 그가 답을 원하지 않는 질문들로 가득했다. 기지 전체 브리핑 동안 마리사는 회의실에 화이트보드를 지우는 임무를 맡았다. 장교들이 새로운 훈련 프로토콜을 논의하고 있었다. 방은 가득 차 있었고 긴장감과 커피 향으로 가득했다. 자신을 알리고 싶어하는 젊은 장교 헤이스 중위가 그녀가 보드를 지우는 것을 보고 비웃었다. 왜 청소부가 여기에 있는 거야? 우리의 노트를 망칠 거야. 방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몇몇 장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리사는 계속해서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얼굴은 무표정했다. 헤이스는 더 큰 목소리로 계속했다. 넌 이 일의 일부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가서 화장실이나 닦아. 그녀는 멈춰서 마커를 보드 위에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너는 시끄러워. 그녀는 부드럽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내 노트는 틀렸어. 그녀는 보드의 전술 다이어그램의 중요한 각도가 잘못된 부분을 가리켰다. 방은 조용해졌다. 헤이스는 얼굴이 붉어졌고 그의 자신감은 무너졌다. 한 나이 많은 장교가 다이어그램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마리사는 보드로 돌아가 실수를 단 한 번의 의도적인 움직임으로 지웠다. 문신 이야기는 갑자기 점검. 장교들이 기숙사를 급습하며 사물함, 침대, 모든 것을 검사했다. 마리사는 복도를 닦고 있을 때 크레인 소령이 그녀를 멈춰 세웠다. 장갑을 벗고 그는 방패처럼 집게로 잡은 클립보드를 찢었다. 이제 마리사는 대걸레를 내려놓고 작업용 장갑을 벗어 굳은 살이 박힌 손과 희미한 흉터를 드러냈다. 크레인의 눈이 좁아지며 소매도 바라봤다. 항상 긴 셔츠로 감추고 다니는군. 대체 무슨 일이야, 보스 중이? 모든 방을 통제하려는 가짜 미소의 훈련사가 다가왔다. 진짜 군인은 팔을 숨기지 않아. 그녀는 달콤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뭐가 두려운 거야? 복도는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마리사에게 쏠렸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소매를 말아 올려
팔을 감싸고 있는 검은 독사 문신을 드러냈다. 분위기가 변했다. 보스의 미소가 사라졌다. 크레인은 한 발 물러서며 클립보드를 잊었다. 마리사는 그들을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다른 거 더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대걸레를 집어 다시 일하기 시작할 때 침묵이 그녀를 따랐다. 어느 날 아침 마리사가 기지의 깃대 주변을 청소하고 있을 때 신병들이 근처에서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깃발이 바람에 얽혀 있었고 책임자인 라일 대위가 그것을 풀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는 마리사를 발견하고 그녀의 발치에 양동이를 두고 청소부, 이걸 풀어라 라고 소리쳤다. 신병들은 그녀가 양동이를 내려놓고 깃대를 향해 다가가는 모습을 보며 낄낄댔다. 라일은 계속 명령을 내렸다. 그의 얼굴은 서둘러,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었다. 마리사는 차분하고 익숙한 동작으로 깃대를 올라가 몇 초 만에 깃발을 풀어 바람에 휘날리게 했다. 신병들은 웃음을 멈췄다. 라일의 명령은 끊겼다. 마리사는 내려와 양동이를 집어들고 끝났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깨를 곧게 펴고 걸어가는 모습에 라일은 권위를 잃고 시선을 돌렸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아침이 되자 브리핑룸은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다. 장교들은 존재하지 말아야 할 파일을 뒤적이며 테이블에 모여 있었다. 바이퍼 에코는 종료되었습니다. 젊은 레이놀즈 대위가 보고서를 들고 손을 떨며 말했다. 전체 팀, 생존자 없음. 회색 머리의 조용한 하그로브 대령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가 대장이라면 왜 여기서 바닥을 청소하는 거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마리사가 쓰레기통을 비우러 들어오자 방은 조용해졌다. 시선은 피하고 목소리는 사라졌다. 그녀는 그들을 보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일을 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여유로웠다. 그러나 그녀가 나가면서 문 앞에서 멈췄다. 바닥을 청소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낮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가 흘러도 닦을 겁니다. 그 말은 공기 속에 무겁고 차갑게 남았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방은 오랫동안 조용했다. 늦은 밤 훈련 중 마리사는 장애물 코스를 내려다보는 관찰 데크를 청소하는 임무를 맡았다. 아래 신병들은 진흙 속에서 미끄러지며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그들의 외침은 어둠 속에 메아리 쳤다. 다우슨이라는 이름의 상사가 그녀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청소부가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소음을 넘었다. 그들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신병들은 웃으며 그녀가 난간을 닦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는 멈추고 가장자리에 기대어 코스를 잠시 바라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난간을 넘어 땅으로 떨어져 코스를 달렸다. 그녀는 물처럼 부드럽고 정확하게 움직이며 장애물을 모두 넘었다. 신병들은 입을 다물었다. 다우슨의 외침은 목에 걸렸다. 마리사는 끝에 도착해 손을 털고 천을 집어들었다. 계속 훈련하세요. 그녀는 바람을 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다시 데크로 올라가며 그들을 말없이 남겨두었다. 장교들은 이를 놓지 못했다. 그들은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 특히 크레인은 그녀를 내보내고 싶어 했다. 그녀는 유령이야. 그는 비공개 회의에서 낮고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그녀를 통제할 수 없어. 그녀는 위험 요소야. 그들은 비공식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없는 사이에 사물함을 뒤졌다. 걸레,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작은 노트, 빨간 줄이 그어진 배지를 발견했다. 젠킨스라는 젊은 신병이 그것을 보고 외쳤다. 그건 빨간 표시가 있는 전 유닛 배지야. 왜 그걸 가지고 있어? 마리사는 근처에서 창문을 닫고 있었다. 그녀의 걸레는 느리고 일정한 호를 그렸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유닛을 떠난 적이 없다.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젠킨스는 뒤로 물러서며 마치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진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른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자신감을 잃었다. 기지의 차량 정비소에서 트럭과 지프가 정비되는 곳에서 마리사는 콘크리트의 기름 얼룩을 청소하는 임무를 맡았다. 오르티즈라는 이름의 기계공이 기름때가 묻은 손을 가진 시끄러운 남자가 그녀가 문지르는 모습을 지켜봤다. 야, 청소부, 시간 낭비야. 그는 지프에 기대어 말했다.
저 얼룩은 영원히 있었어. 고칠 수 없어. 다른 기계의 공들은 웃으며 도구를 다루었다. 마리사는 계속 문지르며 움직임은 일정했고 얼굴은 무표정이었다. 오르티즈는 다가와 기름 묻은 걸레를 그녀의 양동이 옆에 떨어뜨리며 말했다. 그것도 닦아. 그녀는 멈추고 걸레를 집어 양동이에 담갔다. 그리고 한 번의 동작으로 얼룩을 깨끗이 닦아내어 형광등 아래 콘크리트가 빛났다. 오르티즈의 웃음은 끊겼다. 어떻게 그걸? 그는 시작했지만 마리사가 그를 막았다. 어떤 것들은 단지 올바른 손길이 필요해. 그녀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걸레를 그의 발치에 떨어뜨리고 떠났다. 기계공은 깨끗한 바닥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다. 기지는 붕괴되고 있었다. 신병들은 막사에서 그녀에 대해 속삭였고 목소리는 낮고 긴장감이 돌았다. 장교들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며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갔다. 모의 사이버 공격 훈련 중 전체의 시스템이 무너졌고 무기전력, 모든 것이 잠겼다. 기술팀은 화면을 저주하며 마지막 보안층을 뚫지 못했다. 마리사는 방에서 바닥을 쓸고 있었고 그녀의 빗자루는 일정한 스트로크로 움직였다. 그녀는 그것을 내려놓고 콘솔로 걸어가 6글자를 입력했다. 불이 다시 켜졌다. 화면이 생명을 되찾았다. 하그로브 대령은 메달로 무거운 가슴을 부풀리며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은 누구죠? 그는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리사는 그의 시선을 맞추며 눈을 고정했다. 당신을 구하는 방법을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녀는 말했다. 하그로브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다시 묻지 않았다. 그러나 방은 작아진 것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존재가 모든 공기를 차지한 것 같았다. 어느 저녁 마리사가 기지의 예배당을 청소하고 있을 때 조용한 공간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신병들이 들어와 목소리는 크고 부주의했다. 그들 중 하나, 파커라는 이름의 아이는 건방진 미소와 경계를 넘나드는 습관을 가진 아이가 그녀가 벤치를 닦는 것을 보고 말했다. 이게 뭐야, 청소부? 더 나은 직업을 위해 기도하는 거야? 그의 친구들이 뒤에서 낄낄댔다. 마리사는 계속 닦으며 천은 느리고 일정한 스트로크로 움직였고 얼굴은 무표정이었다. 파커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날카롭게 했다. 뭐라고 해봐. 아니면 그저 나무를 계속 닦을 거야? 그녀는 멈추고 천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파커의 미소가 흔들리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곳은 존중을 위한 곳입니다. 그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파커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고 그의 친구들은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마리사는 천을 집어들고 계속 일했으며 예배당의 침묵은 그들의 웃음을 삼켰다. 신병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들은 집중할 수 없었고 마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녀를 힐끗거렸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불운이라고 불렀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의 존재가 부대의 결속을 파괴한다. 보스는 보고서에 날카롭고 환한 필체로 썼다. 그들은 전출 요청서를 작성했다. 마리사는 회의에 참석했다. 방은 가득 차 있었다. 크레인, 보스, 하그로브와 다른 12명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 있었고 낡은 티셔츠는 느슨하게 걸쳐져 있었다. 크레인은 전출 서류를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어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팽팽했다. 모든 걸 방해하고 있어. 마리사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그를 쳐다봤다. 그녀는 서류를 만지지 않았다. 포기한 게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무거웠다. 너희 중 아무도 성장하기를 선택하지 않았어. 그녀는 돌아서서 문 옆에 대걸레를 남기고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이 침묵 속에 울렸다. 다음 날 아침 헬리콥터가 기지 한가운데에 착륙했다. 먼지가 소용돌이치고 모든 시선이 돌아갔다. 나토 대령이 나와서 깔끔한 제복을 입고 한 개의 파일을 들고 있었다. 마리사 레인? 그가 말했다. 소리가 소음을 뚫고 나왔다. 재활성화 요청. 기지는 조용해졌다. 마리사는 소환되었고 가방은 이미 쌓여 있었고 표정은 무표정했다. 그녀는 활주로를 걸어가며 자갈 위에서 부츠가 흔들림 없이 걸었다. 대령은 그녀에게 파일을 건넸다.
브리셀, 그가 말했다. 바이퍼 팬텀, 네가 이끌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파일을 받아 헬리콥터에 올랐다. 헬리콥터가 이륙할 때 그녀는 포트 엘리아스를 되돌아봤다.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승리감이 불타올랐고 살아있었으며 흔들리지 않았다. 후폭풍은 빠르게 닥쳤다. 크레인은 외딴 전초기지의 막다른 책상 업무로 재배치되었다. 그의 경력은 물속에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보스의 보고서는 온라인에 유출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잘못된 이유로 화제가 되었다. 동료들은 등을 돌렸고 후원 계약은 사라졌다. 병을 던지던 딜러는 행동 검토 후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다. 장난을 치던 카터는 베넌이 고무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후 승진 기회를 잃었다. 젠킨스는 그녀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췄고 그의 허세는 사라졌다. 그들 중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마리사는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었다. 진실은 그녀처럼 조용하고 끈질기게 일을 해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팔로우를 눌러 내 마음의 상처, 배신, 그리고 마침내 치유의 과정을 함께 걸어가요.